기업들의 임원 인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임원 승진을 최소화하고 오너 3사의 경영체제로 빠르게 전환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시간 정영진 시사경제평론가와 함께 기업별 임원 인사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기업마다 임원 인사가 한창인데요. 네. 일단 삼성부터 살펴보면 2009년 이후에 최소 규모의 인사가 단행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한 7년 만에 300명 이하로 내려간 게 처음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번에 294명 인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은 한 300명에서 한 400명 이상 이렇게까지 이제 임원 인사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 좀 굉장히 숫자가 좀 많이 줄었다는 것이고 예. 특히 이제 인사가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결국 이제 퇴출 임원들이 굉장히 좀 많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한 적게는 한 400에서 많게는 500명까지 이번에 퇴출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부 뭐 임원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뭐 감사했습니다. 이런 이제 연말에 문자가 오게 되면 굉장히 그 벌벌 떤다는 거예요. 이게 혹시 내가 이제 잘린다는 얘기인가? 이런 이제 얘기가 돌면서 많은 지금 뭐 임원들이 상당히 지금 이 칼바람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고 보통 삼성의 임원 발표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기업들에게도 꽤 많은 영향을 좀 주거든요. 네네. 그런 걸로 따져본다면 아마 다른 기업들도 이런 흐름,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임원들 인사가 좀 적어지는 이런 흐름들을 좀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 인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실질적으로 전권을 행사한 첫 인사라 또 눈길을 예. 끌었는데요. 네.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변화와 특징이 있습니까? 네, 보통 이제 그 삼성의 인사를 뭐 경영 시스템을 네. 뭐 삼성 1.0,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 시대죠. 네, 네. 삼성 2.0은 이제 이건희 회장 시대로 보고 이제 3.0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시대로 보고 있는데 그 큰 차이를 보자면 먼저 이제 1세대만 하더라도 정치권과 어떤 관계를 갖느냐 이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고 네, 네. 2세대 때는 이제 직원 관리들, 그러니까 직원들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좀 좋은 수익을 내느냐 이게 이제 이건희 회장 시대 때 가장 큰 화두였다면 이재용 시대 때는 이제 소비자와의 관계를 가장 이제 중시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이번에 실적을 굉장히 좀 중시했다 이런 판단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희 회장 때만 하더라도 변화와 혁신 그리고 제일주의 이게 이제 가장 핵심 키워드였다고 본다면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의 임원 인사는 최소 승진, 성과주의 그리고 조직 슬림화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에서 이제 가장 핵심 컨트롤 타워라고 한다면 역시 이제 비서실이었죠. 네. 비서실이었는데 여기도 굉장히 좀 많이 조직을 슬림화한다는 것이고 비서팀도 이제 팀장 한 명 빼고 나머지를 다 총무부로 보낼 정도로 비서팀 조직 자체를 굉장히 이제 슬림화를 한다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본다면 역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앞으로 이제 경영 하게 될 그 방향이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실적을 과연 누가 어느 부분에서 많이 냈느냐 여기에 따라서 확실하게 어떤 신상필벌의 원칙을 좀 지킨다. 그래서 네. 실적이 많이 나오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임원 승진도 내주고 대신 실적이 잘 안 나온다면 과감하게 쳐내는 이런 아마 모양을 좀 앞으로도 보이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임원 인사의 올해 그 트렌드를 살펴주셨는데 LG도 그렇고 네. 뭐 그 SK와 현대차도 곧이어서 이제 임원 승진이 있을 예정인데 말씀하신 대로 삼성처럼 좀 슬림화될 것이다. 네. 임원 승진 최소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뭐 일단 뭐 글로벌 경제 자체가 그렇게 막 성장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하나 이제 전체적으로 좀 있을 수 있겠다 볼 수가 있겠고 LG 같은 경우가 한 10% 정도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임원 승진을 작년이나 뭐 예년에 비해서 좀 줄인 상황이고 예. 현대차 역시도 영업이익이 좀 현재 감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임원 많이 좀 줄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SK도 역시 뭐 내년에 영업 전망이 굉장히 좀 불투명하게 나오는 상황이라 주요 대기업들이 대체로 좀 줄이고 있다. 그런 그 임원 승진이라든지 아니면 새로 이제 임원을 뽑는 경우 혹은 뭐 임원이 기존 임원에서 좀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더 KT라는 기업이 눈에 띄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네. 다른 기업과 대조적으로 신규 임원을 대거 발탁했습니다. 네. 그리고 임원들의 나이도 좀 많이 낮아진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이제 인사 있고 나서 임원들 평균 나이를 대보니까 네. 한 52세에서 50세 정도로 2살 정도가 낮아졌다는 거죠. 그거는 결국 이제 40대 임원, 50대 초반 임원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예. 발탁이 좀 됐다는 것이고 네. 특히 이제 작년에 14명이던 상무 승진자를 23명, 그러니까 23명으로 대폭 늘렸다는 것이고요. 네네. 뭐 사장이라든지 부사장, 전무 승진자도 작년보다 굉장히 좀 눈에 띄게 증가한 이런 모습들을 KT가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KT가 좀 공격적으로 다른 기업들이 다 이렇게 조금 몸을 이렇게 사리는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나서는 것은 역시 이제 글로벌 영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거든요. 네. 또
신성장 사업들을 좀 많이 황창규 회장이 좀 발견한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새로운 사업 부분에 좀 더 많은 임원들 그리고 좀 더 책임 있는 사람들을 많이 투입함으로써 더 많은 어떤 뭐 영업 확대라든지 이런 것 좀 노리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KT와 다른 여타 기업들은 좀 다른 모습 보였지만 네. 임원 승진을 최소한 이런 그 트렌드, 이런 분위기가 내년도에 이제 기업들의 어떤 성장 전략 이런 거에는 어떤 목표로 좀 이어지게 될까요? 그러니까 과거 기업들을 보면 그러니까 확장이라든지 뭐 매출액 확대 이게 이제 가장 큰 목표였거든요. 그리고 예. 뭐 M&A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뭐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해서 이제 이른바 몸집 불리기를 많이 했던 게 이제 트렌드였다 이렇게 좀 본다면 대기업들의 트렌드였죠. 네. 그런데 이제는 매출액이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아마 대기업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플과 삼성만 비교를 해보더라도 예.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 뭐 이런 것들은 애플과 삼성이 비슷비슷하고 매출액도 비슷비슷한데 실제로 스마트폰에서 얼마를 벌어들였냐,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얼마가 났냐를 따져보니까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 영업이익의 90%를 애플이 가져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는 매출액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팔더라도 얼마를 남길 수 있느냐. 결국은 선택과 집중을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어떤 분야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기업의 어떤 사활이 걸려 있다. 예. 이렇게 이제 기업들도 많이 좀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뭐 애플이라는 기업은 판매하는 게 종류가 뭐 스마트폰, 그다음에 태블릿 PC, 그다음에 노트북 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아주 작은 종류의 어떤 기기 같은 걸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지금 휘어잡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삼성이라든지 나머지 뭐 우리 글로벌 대기업들도 이제는 뭐 수많은 제품들을 많이 생산해서 많이 판매하는 이런 시스템보다는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영업이익을 좀 늘려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아마도 올해 그리고 이제 내년 계속해서 아마 이런 트렌드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대기업들마다 오너 3, 4세 경영체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점도 최근 눈에 띄고 있는데요. 네. 주요 기업들을 중심으로 어떤 인물들이 승진을 했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그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그러니까 정몽준 이사장은 지금 이제 정치를 하면서 기업 경영에서 이제 어쨌든 외형적으로 손을 뗀 상태죠. 그게 네. 한 20년 넘게 27년 가까이가 됐는데 이제 그 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경영에 뛰어들었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정기선 상무가 이제 33살인데 글쎄 뭐 어떤 그 현대중공업이란 이 어마어마한 기업을 네. 이끌어 나가기에는 조금은 좀 너무 젊은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경력 면에서도 아직은 좀 검증된 부분이 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는 나오고 있습니다. 또 현대중공업이 그래도 지금은 이제 전문 경영인 체제로 꽤 괜찮은 평가를 좀 네. 받았었는데 그것도 다시 이제 오너 경영 체제로 좀 회귀하는 것 아닌가 이런 비판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코오롱그룹도 이웅열 회장 아들 이규호 신임 상무보가 예. 이번에 이제 임원을 달았는데 31살입니다. 더 어려요. 그러니까 31살에 이제 신임 상무보를 달았고 입사도 이제 차장으로 해서 3년 만에 지금 상무보를 단 건데 네. 글쎄 뭐 여기에도 역시 뭐 재벌가 자녀란 이유 외에 다른 어떤 뭐 상무보를 다른 정당성 같은 게 좀 부족하지 않은가 네. 이런 이제 얘기는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신세계그룹도 보면 정유경 부사장이 이제 이번에 신세계 백화점 부문 총괄 사장으로 이렇게 네. 임명이 되는 등 여러 그 재벌 3, 4세들 그러니까 경영이 좀 본격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그렇군요. 듭니다. 3, 4세 얘기하셨는데 지금 방금 얘기하신 대로 31살, 33살이면은 기업을 이끌는다는 게 조금 쉽고 보이진 않죠. 우리 또 기업 문화에 있어서 그렇죠.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아무리 뭐 오너 경영이지만 네. 검증이 됐겠느냐 이런 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검증할 시간이나 뭐 검증할 어떤 조건도 전혀 지금 사실은 없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태어난 것 자체가 이제 검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 뭐 우리 뭐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대한항공 조현민 조현아 전 부사장 그리고 이제 조현민 네. 상무 같은 경우도 지난해부터 이제 올해까지 굉장히 많은 좀 사회적 문제가 야기가 됐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사실 이제 그 상무라든지 뭐 이런 그 중요한 직책을 달 때 불과 이제 입사하고 2, 3년 만에 달았거든요. 그런 이제 검증되지 않은 어떤 뭐 임원 승진 같은 거에 대한 부작용이 결국은 이렇게 이제 사회 문제로 좀 커진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 보통 네네. 직장 들어가서 임원 달려면 그러니까 임원을 직장인들의 어떤 꿈 혹은 뭐 네. 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2, 30년 걸리거든요. 아무리 빨라도. 그런데 불구하고 이런 뭐 오너의 아들 딸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뭐 초고속 승진이라는 얘기도 좀 뭐 맞지 않는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그렇게 이제 빨리 임원 되는 것도 사실은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들은 그
해당하는 직위에 맞지 않는 훨씬 더 큰 권한을 가지면서 그리고 또 그 권한에 맞지 않는 권한에 맞는 책임을 갖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거든요. 이게 예.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모 기업의 어떤 33살짜리가 이제 상무를 달았다고 쳐요. 그러니까 상무보다 더 높은 전무라든지 부사장, 사장 등의 결재를 이 사람들이 과연 받겠냐는 거죠. 아마도 거꾸로 이 상무에게 그 사장들이 앞으로 이제 회장될 사람이니까 네. 거꾸로 이 사람들이 이제 사장들이 상무에게 보고를 한 이런 이제 그림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과연 정상적인 기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느냐.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발렌베리 가문 같은 경우는 그 경영 세습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세습을 위해서도 여러 명을 이제 경쟁을 동시에 시키고 그 예.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은 사람에게 마지막에 이제 경영권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도 좀 우리가 좀 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군요. 예. 일단 고속 승진에 걸맞은 능력을 보여주는 게 그렇죠. 관건이 네. 되겠군요. 그런가 하면 재계에서 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리천장에 가로막혀 있어서 여성들의 임원 승진이 많이 제한이 됐다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이 부분이 또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도 이번에 새로 임원이 된 사람이 9명인데 네. 많이 전보다는 좀 늘은 건 맞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이제 전체 임원을 따져보면 3%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좀 적은 그러니까 네. 여성 임원은 여전히 좀 그러니까 유리천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존재하는 건 맞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렇게 이제 임원 중에도 몇몇 사람들은 좀 눈에 띄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의 김윤미 부사장 같은 경우에 소형 전지, 그러니까 자신은 건전지랑 결혼을 했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네. 그러니까 입사한 이후로 정말 열심히 지금 한 20몇 년 동안을 그러니까 건전지 연구로만 이렇게 살아온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충분히 그런 임원을 달 만한 이런 이제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지 분야에 있어서 상당한 좀 성과를 분명히 좀 냈었고, 그리고 여성 임원들 중에도 요즘은 이제 그 엔지니어 중심, 그러니까 연구원 중심의 여성 임원들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여성 임원이라고 하면 대체로 이제 그 오너가의 딸들이었죠. 딸들 아니면 어떤 해외라든지 아니면 일부 좀 유명한 사람들 좀 영입하는, 그러니까 여성 임원들은 크게 그 두 가지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족 아니면 영입, 이 두 가지였는데 이제는 회사 내부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좀 임원의 자리를 내준다. 그래서 남성 기업 중심의 문화가 조금씩 이제 바뀌어가는 모습은 좀 있습니다만 아직도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의 유리천장을 깬 여성 임원들이 점점 증가 추세를 그래도 보이고 있는 건데 네. 이런 증가 추세가 좀 이어지게 되면 방금 전에 얘기하셨지만 한국 기업 문화에 상당히 좀 큰 의미가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성들만 기업 임원이 된다고 해서 그거 자체로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대체로 이제 남성 위주의 그 기업 문화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부패라든지 이런 것들 좀 쉽게 얘기하면 술자리 문화 같은 것만 네. 하더라도 여성 임원이 확실히 껴있을 경우는 그 문화가 좀 달라지는 것도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좀 기업을 좀 더 청렴하게 혹은 좀 더 깨끗하게 만드는데 분명히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마땅한 능력이라든지 경력을 보여줬다면 남성 여성 차별 안 하고 이제 어떤 승진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동안은 여성 임원 아래에서 일하는 남성 부장들 이거 좀 용납이 안 됐던 게 과거 기업 문화라면 이제는 해외 많은 나라들은 이미 여성 임원 비율이 30% 넘어가는 기업들도 상당히 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에게도 당연히 이제 기회가 좀 열리고 그 열린 기회들을 여성들이 잘 활용을 한다면 앞으로도 이제 아마 이런 좀 더 깨끗한 기업 문화라든지 또 남녀 평등의 기업 문화 같은 게 확산이 좀 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임원 인사의 특징들 살펴봤습니다. 네. 정영진 시사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